네, 오늘 K스탁 라이브 같이 하실 두 분의 멘토 소개해 드리죠.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염정 멘토 나와 있고요. 와운의 파트너 강주영 멘토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오늘 좀 사주는데 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려줘야 되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원화 약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들어온단 말이죠. 염정 멘토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지난 5월이 시작이 됐는데요. 4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의 사실 매도세가 계속 이어졌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불안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역시나 고환율이긴 하지만 이제 환율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좀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양시장이 이제 연휴를 지나고 나서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은 일단은 시장을 좀 지난 1, 2주간의 하락세가 좀 진정된 국면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긍정적인 부분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 기관의 양시장 모두 다 수급이 들어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5월 들어 사실 세린 메이라고 4월부터 계속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일단은 오늘 좀 반전 분위기로 가면서 지난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좀 소외됐었던 리오프닝 관련 주들도 오늘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전환시키려는 좀 움직임을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그랬다라는 게 100% 맞는 건 아니죠.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긴 한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5월 달에는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았다. 그러니 세린 메이다 이런 격언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5월 첫 거래일에서 일단은 시장은 상승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다라는 건데 강주영 멘토께서는 오늘의 수급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특히 외국인들은 어때 보이세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도 매수가 좀 예비되고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요 이슈로 하나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의 이제 FOMC 회의가 거의 다가왔습니다. 25bp 인상 부분은 거의 확정이 되는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부터 25bp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향후에는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달, 6월달, 7월달 3개월 연속으로 일단은 상승할 것으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향후에 일단은 달러화 강세가 지속된다라고 우리가 보기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5월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미국 외에 다른 쪽으로 투자 방향을 좀 돌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그러한 흐름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의 산업 생산이 나왔는데 조금 좋지 않게 나왔죠. 이 부분 때문에 향후에 우리나라의 이제 이번 하반기 부분의 경제라든지 하는 부분도 약간 좀 불확실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일단 미국 외에 다른 쪽 투자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도 우리가 좀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자체가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이끌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 조금 이런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참고로 하시고요. 최근에는 이제 기아, 그다음에 현대차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특히 이익률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들 말고 주변의 부품 업체들에 대한 관심 이제는 오늘은 타이어까지 좀 이 매수세가 확산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거든요. 오늘 타이어주들 좋은데요. 이것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염정 멘토부터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현대차와 기아를 중심으로 자동차 섹터에 좀 강세가 이어졌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부품업 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추이가 훨씬 더 이제 긍정적으로 방향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저도 타이어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다른 부품주보다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 잘 팔리든 안 팔리든 사실 양쪽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거든요. 타이어 수요 같은 경우에는 신차용 수요도 있지만 교체용 수요도 있습니다. 신차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이제 중고차라든지 그리고 기존의 차량을 한 번 더 타기 위해서 주기를 한 번 더 늘리기 위해서 타이어 교체가 일어나는 이런 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에 타이어주 같은 경우 실적이 양호했었던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제 신차용 대비 교체용 비율이 좀 높았다라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타이어주 같은 경우에는 또 전기차와 또 연관을 지어서 전기차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기존의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의 무게 자체가 한 20~30% 정도 무겁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이제 배터리에 대한 무게 때문인데요. 차량의 이제 무게
중량이 많이 나갈수록 그에 따른 타이어 마모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내연차 대비해서 이제 엔진으로 구동하는 거 대비해서 전기차 배터리를 구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순간 가속력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네네. 부분에서 훨씬 더 타이어 주기가 짧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1차적인 전기차들의 타이어 교체 주기가 돌아온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뭐 전기차와 또 맞물려서 또 새로운 또 모멘텀을 찾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요. 뭐 타이어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뭐 신차의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거와 좀 별개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안정적인 구조를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타이어주 그럼 좀 괜찮게 봐도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탑픽을 뭘로 보고 계십니까? 뭐 최근에는 뭐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화제가 있었죠, 큰 화제가. 그러한 네. 좀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뭐 금호 타이어라든지 넥슨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견조한 흐름을 좀 가져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도 뭐 괜찮지만 뭐 금호 타이어라든지 넥슨 타이어 중심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리어 화재 사고가 있었던 한국 타이어보다는 반대편의 경쟁업체를 보는 게 조금 낫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강주영 멘토께서는 2차 전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계속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오늘도 다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2차 전지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뭐 저번 주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네네. 해드린 것 같은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의 강세 부분은 살 타이밍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좀 팔아줘야 되는 그러한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이 다시 저점을 잡고 올라오고 있는 이러한 주기에서 보통은 시장의 주도주가 보통은 나오게 되는데요. 이전 우리 코스닥 시장이 이제 2월 초에 한번 추세를 전환시킬 때 그때 주도주로 등극했던 것이 바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자면 물론 지금 시장이 다시금 이제 상승으로 반전해서 2차 전지가 한 번 더 간다 뭐 이렇게도 생각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지금 2차 전지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부분에서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좀 생각을 산업 전반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도 일단은 주식은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은 박스권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빠질 때 조금 사서 반등할 때 조금 팔고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2차 전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낫겠다라는 게 우리 강주정 멘토의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시작하면서 중국 그 노동절 연휴에 인파들 사진을 좀 보여드렸는데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괜찮거든요. 그 의견은 염정 멘토한테 묻고 가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좀 횡보를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호텔신라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쪽에서의 대장주가 될 수 있거든요. 대장주격인 호텔신라가 또 급등해주면서요.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 좀 반등의 신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그간에 뭐 2차 전지 대비해서 너무 오랫동안 좀 쉬어갔기 때문에 좀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저는 또 오히려 지금부터가 좀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는 어떤 뭐 크게 뭐 크게 뭐 빠졌다라기보다 횡보 장세에서 조금은 좀 지루하게 가져갔지만 지금부터 이제 홀딩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호텔신라도 마찬가지고요. 뭐 오늘 FNF 같은 경우에도 또 오늘 같이 크게 어떻게 보면은 대형주 단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중소형 종목들이 좀 따라가는 흐름을 보일 수 있고요. 의료 미용기기 쪽에서는 또 클래시스가 오늘 또 이제 대장으로 또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 대장주가 움직이고 중소형주들이 같이 좀 변동성을 키워가면서 가는 이런 좀 긍정적인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네, 말씀하십시오. 추가 얘기가 네. 있으시군요. 네. 네, 리오프닝 쪽에서 뭐 가장 좋은 뭐 섹터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가장 좋다라기보다 리오프닝 전반적으로는 지금 많이 못 오른 종목들 많아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많이 개선되는 부분, 특히나 뭐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1분기 최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던 뭐 TA 항공이라든지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주가는 좀 밀리는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또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에 또 진짜 뭐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계속 오르는 게 이제 엔터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종목별로 좀 상이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리오프닝 관련주 종목들은 지금까지 기다리셨다면 조금 더 기다리시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리오프닝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은 중국 관련주라고 표현을 해도 다 들어맞는 관련 주식들이죠. 특히 오늘 엔터주들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도 괜찮더군요. 하이브 실적도 나오고 뭐 분석된 것들을 좀 보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엔터주들 오늘 강세가 좀 눈에 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보죠. 자,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단기 유망주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염정 멘토 2차 전지 활성화 공정 장비 전문 제조업체 A-프로입니다. 그리고 강준영 멘토께서는 아까 타이어주 얘기를 했었는데 금호 타이어 들고 오셨네요. 순이익 턴어라운드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먼저 A-프로부터 얘기 들을까요? 앞서 우리 강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2차 전지 종목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장기 투자를 지금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뿐인데 단기적으로는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1, 2주간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제 장비주 쪽에서 이제 A-프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A-프로는 2차 전지 활성화 공정 장비 전문 업체고요. 그리고 고객사는 LG에너지솔루션을 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북미 투자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존에 이제 북미에 대한 부분 LG에너지솔루션으로 한번 계약이 이루어졌었고요. 네. 추가적으로 추가 수주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장비주들의 대부분의 비슷한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A-프로 역시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자 2년 연속으로 적자였습니다. 영업이익이 적자였는데 지난 3분기부터 흑자로 좀 전환이 되기 시작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면에서도 외형 성장 면에서도 뭐 거의 뭐 50에서 80% 사이 정도로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다른 장비주도 마찬가지지만 A-프로의 가장 큰 어떠한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올해 연간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한 부분으로 일단 한번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최근 1, 2주간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좀 가능한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A-프로 그리고 장비주들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유망주로 뽑아오신 종목입니다. A-프로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하셨고요. 지금 한 15,800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2만 원 제시하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주영 멘토 앞서 이제 단기 유망주로 금호 타이어 뽑아오신 거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네. 금호 타이어 얘기 좀 들어볼게요.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들 중에서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네네. 원래 우리 내연기관 자동차는 소음이 좀 크죠. 근데 전기차는 엔진 소음이 없다 보니까 지면 소음까지도 좀 잡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일단 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기차는 다르게 정비소를 갈 이유가 없습니다. 엔진 오일도 안 갈고 하니까 단지 이제 타이어만 갈아야 되기 때문에 타이어 교체 수요 자체가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최근 들어서 경기가 조금 안 좋습니다. 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대부분 중고차 이용을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그러한 부분에서의 어떤 타이어 수요 자체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서의 자동차 판매량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현대 기아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단지 이제 이 부분에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라든지 뭐 유럽 현지에서 생산하는 쪽으로 일단 관심을 가졌다면 최근 들어서 해상 운임이 좀 많이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수출 부분에 이제 강점이 있는 그러한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한테 좀 더 가능성 자체가 조금 더 열리고 있다 이렇게도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금호 타이어의 경우에는 중국 관련돼서도 지금 판매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전에 오이 공장 가동률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 기저 효과 자체도 조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이 오르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전에 3월 달에 가격 추가 인상 부분이 한 번 있었고 연내에 한 번 더 가격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적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단기니까 일단은 손절 가격권은 한 4,300원 정도, 목표는 5,700원 일단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호 타이어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고 계세요. 손절가 4,300원에 목표가 5,700원 제시하셨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단기 유망주로 저희가 A-프로하고 금호 타이어 확인해봤고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접근해봐야 될 유망주들 한번 확인해보죠. 염정 멘토께서는 성일 하이텍 가져오셨습니다. 국내 유일 배터리 일괄 공정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뽑아주셨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강주영 멘토가 뽑아오신 중장기 유망주입니다.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성일 하이텍 얘기부터 염정 멘토에게 듣겠습니다.
네, 뭐 폐배터리 관련해서 뭐 대장주로 성일하이텍들 많이 아실 거고요. 성일하이텍 지금 주가 차트를 보고 좀 골라봤습니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거의 50% 이상은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성일하이텍 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볼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성일하이텍의 뭐 소개라고 한다면 다들 뭐 아시다시피 뭐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게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처리 공정, 후처리 공정이 가능한 폐배터리 업체고요. 지금 전처리 공장 같은 경우는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처리 공장은 국내에 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뭐 IRA에 대한 대비책으로 인해서 뭐 미국에도 이제 전처리 공장에 대한 부분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고,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쪽에 대한 부분에서 앞으로 좀 추가 확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 2025년까지 해외 공장을 뭐 15곳 정도 이상 확대할 것이다라는 뭐 계획은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쪽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 차원에서 이제 배터리 이력이라든지 앞으로 배터리 관련된 이런 규정이 좀 규격화에 대한 부분이 구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뒤처져 있긴 하지만 이미 이제 이 전기차 쪽에서의 가장 점유율이 높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이력이라든지 배터리의 재사용 관련된 규정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차원에서의 이제 배터리 재활용 업체 중심으로의 기존 업체들의 좀 우위가 좀 점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뭐 배터리 이력 관련된 규격화 관련된 규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가장 또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성일하이텍 이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성일하이텍은 일단은 주가 지금 차트상에서의 이제 바닥권에 대한 부분에 단기 바닥권에 대한 부분에서 한동안 좀 횡보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을 하면서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만 7,5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죠. 13만 8천 원 수준인데요. 성일하이텍 목표 주가 17만 원까지 중장기 유망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강주영 멘토가 가져오신 HD 현대 일렉트로닉 얘기 좀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이쪽 현대 일렉트릭이 되었던 아니면 LS 일렉트릭 아니면 효성중공업 요 3사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고, 최근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에 투자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종목군들 보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드렸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만은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유효하다라는 판단인데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조선사들 그 선박수주 받는 것들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네. 다른 이제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하고 조금 다르게 HD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이름만 봐도 현대중공업하고 관련이 있어 보이죠. 최근 들어선 선박용 회전기기의 수익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연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이 향후에도 우리 조선사들이 지속적으로 수주를 받아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실적 우호성 자체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미라든지 유럽 지역에 최근 들어서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된 공장들이 지어진다라는 부분 아마 알고 계실 건데요. 공장이 지어지면 당연히 이 공장 안에 들어가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어떤 변압기라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또 이름을 현대로 보니까 당연히 현대건설도 아마 생각이 나실 건데요. 지금 사우디 부분에 중동에서의 어떤 네옴시티의 건설 효과 자체도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이 지금 받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기존의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에서 나오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매출, 네네. 그리고 조선 관련된 매출,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된 매출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올해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여전히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선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인식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역사적 고점을 한번 쳤었는데요. 그때 가격이 한 7만 원 선 근처였는데 이번에는 그때를 넘어서는 실적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본다면 주가도 7만 원 이상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방송상에서는 지나가는 목표가로 한 6만 5천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46,25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 유망주로 HD 현대 일렉트로닉 소개를 받았는데요. 목표가는 6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46,250원 제시하신 것 참고하십시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염정 멘토와 그리고 강주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